여러분 공연 좋아하시나요? 뮤지컬이나 콘서트 같은 거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공연이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수술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수술실은 수술극장이라 불렸거든요. 관객들은 돈을 내고 입장해서 환자가 고통에 힘겨워하고 의사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걸 구경했습니다. 그때 의사의 실력을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은 정교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속도였죠. 환자가 쇼크로 큰일 나기 전에 누가 더 빨리 처치를 끝내느냐, 이게 의사의 명성을 결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수술을 구경한다고요? 네, 진짜입니다. 당시엔 그게 최고의 볼거리였으니까요. 상상해보세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술대 위에 누워 그 극한의 공포를 오롯이 견뎌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요. 도대체 인류는 어떻게 이 원초적인 공포, 고통을 통째로 지워버린 걸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발명이자 현대의학의 신이라 불리는 마취제가 어떻게 탄생해 세상을 뒤집어 놓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취가 없던 시절, 병원은 우리가 아는 치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명과 절규가 가득한 인내의 시험장에 가까웠죠. 당시 환자들에게 수술은 살기 위한 선택인 동시에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사람들은 병으로 죽는 것보다 수술받다 죽는 게 더 무섭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번개 같은 손놀림이었죠. 이 분야에서 전설로 통하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외과의사 로버트 리스턴입니다. 그의 별명은 런던에서 가장 빠른 칼이었어요. 그는 수술을 시작할 때마다 시계를 들고 있는 관객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사 여러분, 시간을 재주십시오. 리스턴은 실제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단 2분 30초 만에 끝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서두르다 보니 웃지 못할 비극도 일어났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환자의 처치를 돕던 조수의 손가락까지 함께 다치게 한 거예요. 결국 환자와 조수, 그리고 이 긴박한 상황을 지켜보다 쇼크를 받은 관람객까지 큰일을 당하는 의학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망률 300% 수술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픈 이야기 같지만 당시 의학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처치를 받아야 하니 의사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정교한 수술, 신경조직 확인,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그저 환자가 쇼크로 큰일 나기 전에 순식간에 끝내는 것, 그게 최고의 의술이었습니다. 물론 인류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고통을 줄여보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어요. 술을 엄청나게 먹여서 인사불성으로 만들거나 아편 같은 약물을 쓰기도 했죠. 심지어 메스머리즘이라고 해서 최면을 걸어보기도 하고 일부러 머리를 가볍게 때려 잠시 기절시키는 무식한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되면 환자는 어김없이 고통 속에 깨어났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한 실마리가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됐거든요. 바로 파티장이었습니다. 1840년대 미국에서는 웃음가스 파티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아산화질소라는 가스를 마시고 사람들이 취해서 낄낄거리며 노는 파티였죠. 치과의사였던 호러스 웰스도 이 파티에 참석했다가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가스에 취한 한 남자가 의자에 다리를 심하게 부딪혔는데 전혀 아파하지 않고 계속 웃고만 있는 거예요. 에요, 저 정도면 엄청 아파야 정상인데 왜 아무렇지도 않지? 웰스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 가스를 수술할 때 쓰면 환자들이 고통을 못 느끼겠구나. 그는 즉시 하버드 의대에서 공개 시연을 준비합니다. 수많은 의사와 학생들 앞에서 웃음가스를 이용해 통증 없는 발치를 보여주기로 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가스를 들이마신 환자가 이빨을 뽑는 순간 비명을 질러버린 거예요. 사실 가스 양이 부족해서 환자가 잠시 소리를 낸 거였지만 성급했던 관중들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사기꾼 물러가라. 웰스는 큰 충격을 받고 의학계를 떠나게 됩니다. 인류가 무통의 시대에 들어설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순간이었죠. 그런데 웰스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윌리엄 모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음가스보다 훨씬 강력한 물질인 에테르에 주목했어요. 에테르는 원래 액체인데 증발시켜서 마시면 사람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성질이 있었거든요. 모터는 아주 신중했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금붕어, 개,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까지 직접 에테르를 마시게 하며 적정 용량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1846년 10월 16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하버드 의대의 에테르동. 웰스가 실패했던 바로 그곳에서 모터는 다시 한번 공개 실험에 나섭니다. 환자의 이름은 길버트 에벗, 목에 커다란 종양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수술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위자였던 워런 박사가 메스를 들고 서 있었고 모터는 환자에게 에테르를 흡입시켰습니다. 잠시 후 환자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워런 박사가 환자의 목에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언제 비명이 터져 나올까? 하지만 수술이 끝날 때까지 환자는 조용했습니다. 마치 달콤한 낮잠을 자는 것 같았죠. 수술을 마친 워런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객석을 향해 외쳤습니다. 신사 여러분, 이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는 전 세계 의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드디어 인류가 수천 년간 정복하지 못했던 고통이라는 괴물을 잠재우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날 이후 전 세계의 수술실에서는 비명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시계 대신 환자의 환부를 보기 시작했고, 환자들은 죽음의 공포 대신 자고 일어나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취제의 등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변화를 몰고 왔거든요. 에테르의 성공 이후 세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잠들었다 깨어나니 수술이 끝나 있더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나갔죠.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어요.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분명히 마법이나 사기일 거야. 하지만 딱 한 번이라도 마취 수술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시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이 자비로운 발명에 예상치 못한 반대표가 던져진 거예요. 바로 종교계와 일부 보수적인 의학계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고통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시련이자 섭니다. 이걸 억지로 지우는 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경한 짓이다. 특히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산통에 대해선 더 엄격했습니다.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여자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당시 산모들은 고통을 줄여준다는 마취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사회적 시선과 종교적 죄책감 때문에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묵묵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 팽팽한 논란을 잠재운 건 다름 아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1853년 여왕은 8번째 왕자를 낳을 때 당시 최신 마취제였던 클로로포름을 사용해 무통분만을 선택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엄청난 메시지를 던졌어요. 신의 대리인이라 불리는 여왕도 마취를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야? 여왕의 결단 한 번에 그 단단했던 종교적 비판들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이때부터 마취는 불경한 기술이 아니라 문명의 혜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볼까요? 마취제가 단순히 안 아프게 해주는 약이었을까요? 사실 마취제가 인류 문명에 준 진짜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의사들에게 시간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취가 없던 시절에는 의사가 1분 1초라도 빨리 수술을 끝내야 했습니다. 환자가 고통으로 쇼크를 받거나 몸부림을 치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의사가 세밀하게 혈관을 잇고 신경을 살피겠어요? 그저 빨리 떼어내고 빨리 꿰매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마취제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환자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으니 의사는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메스를 든 손에 여유가 생겼고 돋보기를 들이대며 환부를 꼼꼼히 살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속도의 의학이 가고 정밀의 의학이 찾아옵니다. 수술의 범위도 비약적으로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던 복부절개, 내장수술, 나아가 뇌수술까지 시도할 수 있게 된 거죠. 환자가 가만히 누워 있으니 의사는 몇 시간이고 집중해서 정교한 처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현대의학의 정밀함은 바로 이 멈춰진 시간 위에서 탄생한 셈입니다. 여기서 연쇄 효과가 하나 더 일어납니다. 역설적이게도 마취 수술이 늘어나면서 환자들이 수술 후에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난 거예요. 이전에는 수술 시간이 워낙 짧아서 세균이 침투할 틈이 적었는데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몸 안쪽 깊은 곳까지 다루다 보니 감염 위험이 커진 거죠. 그러자 의사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수술은 잘 끝났는데 환자가 며칠 뒤에 열이 나고 죽을까? 이 고민은 자연스럽게 조셉 리스터의 항균 소독법으로 이어집니다. 수술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도구를 소독해야 한다는 개념이 이때 확립된 거예요. 마취제가 정밀함을 가져왔고 그 정밀함이 다시 위생과 소독이라는 현대병원의 시스템을 완성한 겁니다. 결국 마취제는 수술실의 풍경만 바꾼 게 아닙니다. 수술실을 비명과 소란이 가득한 극장에서 정적과 집중이 흐르는 성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관객을 의식하는 퍼포먼서가 아니라 한 생명을 정밀하게 살려내는 과학자가 된 거죠. 이 작은 약물 하나가 인간의 수명을 늘린 것은 물론이고 병원을 무서운 곳에서 믿고 몸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완전히 재정의해버렸습니다. 결국 마취제는 단순히 통증만 지워버린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옥죄어온 고통이라는 사슬을 끊어내고 환자에게는 존엄을, 의사에게는 시간을 선물한 문명의 연금술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취가 없던 시절 환자는 수술대 위에서 그저 고통에 몸부림치는 하나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비명이 사라진 정적 속에서 환자는 비로소 정교하게 보살핌을 받아야 할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또한 서두름의 압박에서 벗어나 생명의 신비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여유를 갖게 되었죠.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현대의학의 모든 기적,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뇌의 미세한 혈관을 잇는 이 모든 정교함은 사실 1846년 그날 에테르가 만들어낸 평온한 잠 위에서 싹을 틔운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만 개의 수술실에서는 마취제가 조용한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수술대에 누울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건강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인류가 가장 원초적인 공포인 고통을 기술로 정복해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날 마취제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과연 현대 문명을 유지할 용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비명과 실패를 온몸으로 견뎌냈던 수많은 선구자의 집요한 도전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또 다른 고통이나 불편함 중에 훗날 마취제처럼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기술은 무엇이 될까요?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결핍을 당연한 일상으로 바꿔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참고로 마취 아네스테지아라는 멋진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시나요? 당시 시인이자 의사였던 올리버 웬들 홈스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는 그리스어로 지각이 없는 상태라는 뜻을 담아 이 단어를 제안했죠.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인류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영원히 말라버렸다. 단순히 통증을 없앤 게 아니라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는 그의 통찰. 기술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방향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구인들의 놀라운 기술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구를 알고 싶다였습니다.